자, if 함수는 참거짓을 확인하고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참일 때 해야 될 일, 거짓일 때 해야 될 일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선 조건이 하나일 경우가 좀 드물고요. 조건이 2개 이상이 나오는데 and와 or 연산을 참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d는 이고 그 다음에 or는 이거나를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주어진 내용이 여기 오차율이 나와 있는데 오차율이 1% 미만이고 그러면 여기 오차율이 B3부터 B7까지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5천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재작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A 공정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각각 하나씩을 갖고 판정을 내리고 채우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능하시고 오차율이 1% 미만이에요. 항상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면 첫 번째 조건을 먼저 해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그럼 여기 1% 미만이니까 true 1.2%가 false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고라는 말로 묶였고 함수도 and 연산자를 and 함수를 사용하자고 했어요. and 추가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로지컬 2 두 번째 조건은 여기 첫 번째 있는 생산량이 5천 이상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true, true. and 연산은 true, true일 때 true가 되는 연산입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내용을 채워주시고 true, false가 이상 없이 됐으면 이제 마지막에 if 함수 추가하시고 함수가 2개 있을 때는 커서를 왼쪽에다 옮겨 놓으시고 Shift F3 하고 두 번째 칸에 value if true 참일 때 뭐 할 거야? 그럼 여기다가 합격이라고 써주시고 거짓일 때 뭐야? 그러면 재작업이라고 쓰는 작업을 참일 때 거짓일 때 해야 될 일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if 함수 사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도 하나 조건을 먼저 하고 and or를 추가하셔서 true, false를 마무리하시고 if 함수 추가하시고 참일 때 해야 될 일, 거짓일 때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커말 필기 시험을 봤을 때 합격의 기준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여기 컴퓨터 일반이 40점 이상이에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40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얘는 조건이 지금 3개입니다. 컴퓨터 일반이 40 이상이에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40 이상이에요. 남주영이라는 사람의 평균이 60 이상이에요. 이 3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if and average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건 2를 추가하시고 and 하시고 조건 2와 3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 추가해서 참일 때 해야 될 일과 거짓일 때 해야 될 일을 넣는데 조건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계산하는 조건이 있으면 얘를 먼저 하시는 게 좀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and 안에 들어가서 and 마법사 안에 들어가서 average를 쓰려고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조건이 3개가 순서로 되어 있고 여기는 and 연산이에요. 그러면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그 값이 60 이상이요 하신 다음에 컴퓨터 일반이 4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가 40 이상이에요. 그리고 if 함수 넣어줘서 합격 불합격 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average에 의해서 평균을 구해 주시는데 average는 뭐 그냥 인수가 하나를 갖고 써도 되니까 바로 평균을 구하시고 우리는 평균값을 구하고 그 값이 60 이상인 거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조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true, false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120점이 넘어야지 평균 60 이상이 되잖아요. 여기 120이 안 되니까 false. 여기 120이 넘어니까 true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AND 연산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이제 컴퓨터 일반이 40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40점 이상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넣어주시고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내용을 채워서 true, false를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조건 3개를 다 해서 true, false를 확인했으면 if 연산자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합격 그 다음에 불합격 이렇게 넣어주시고 불합격 넣어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내용을 다시 채워주시면 합격과 불합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번에 마지막 두 자리를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면 A반, 2이면 B반, 0이면 C반으로 분반을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if와 mod와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요. 그러면 학번의 마지막 두 자리를 뽑을 때는 write, 3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할 때는 mod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1이에요. 그러면 A반 아니면 B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단순 if 문제예요. 근데 얘는 이면이라 그래서 다시 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첩 if라고 해요. if를 여러 번 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if 함수는 통상 참 거짓 두 가지만 하는데 이렇게 A반, B반, C반 세 개를 표현해야 되네. 그러면 if를 여러 개 쓴다. 중첩 if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면을 또 판단해서 그 값이 B예요 해주고 또 0이에요를 판단해주고 C반을 표시하는 형태로 돼요.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한번 볼게요. 먼저 write라는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로 들어가서 학번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개를 뽑아요. 그러면 0, 1 이렇게 나와요. left, right, mid에 의해서 뽑힌 건 전부 문자예요. 그래서 0, 1이 나와요. 실제 숫자는 내가 0, 1 이렇게 집어넣어도 숫자 앞에는 0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01이라고 나온 건 문자라는 얘기예요. 레프트, 라이트, 미디에서 뽑힌 거는. 그 다음에 나머지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MOD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시고 3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3으로 나누어 나머지. 그러니까 나누는 수를 3을 쓰면 이렇게 문자화된 숫자가 mod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얘는 이제 산술 계산을 한 숫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화된 숫자가 자동으로 숫자로 바뀌어서 나머지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해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true, false를. 그러면 이렇게 1일 때 true, 2일 때 false가 됐죠.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오면 if 함수를 여기서 추가를 하시는데 함수가 두 개일 때는 커서를 왼쪽에 올리시고 if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조건을 또 써야 돼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여기에다가 A 반이라고 쓰시고 꼭 기억을 하실 게 함수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름 상자에서 함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 10개가 보여요. 그럼 여기 if가 보이면 if를 클릭하면 여기 아니면일 때 if가 들어가면서 새로 if 함수가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2이면 B반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V를 해서 아까 write에 의해서 mod에 의해서 구한 수식을 붙여주시고 두 번째 판단할 때는 2이면이잖아요. 2이면 B반이라 그랬어요. B반.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일 때 가서 이름 상자에 가서 불러내는데 if가 보여요. 그러면 고르지 말고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요 아니면일 때 if가 추가돼서 또 판단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복사한 수식을 붙이고 요번에는 뭐예요?
3이에요 하고 판단하시고 C반 한번 놓아주시고 네? 0이죠. 자, 0이면 C반이라고 놓아주시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자, 1이면 A반, 2면 B반.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f 함수를 2번 써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1이면 A반, 2면 B반, 나머지는 C반. 이렇게 2번을 쓰셔도 되고 3번을 쓰셔도 돼요.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3번을 써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원 번호의 마지막 한 자리가 F인 경우는 무료, S인 경우는 할인이에요. 나머지는 유료. 그러니까 우리는 무료, 할인, 유료 세 가지를 표현하는데 if 함수를 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첩 if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수식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다 대문자로 인식해서 처리됩니다. 자, 먼저 회원 번호에서 write라는 함수에서 회원 번호에서 오른쪽 끝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left와 right 함수는 1일 때 생략 가능하다는 거 꼭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끝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첫 번째 비교하는 작업이 F예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true, false를 구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if 함수로 들어간 거예요. 중첩 if.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중첩 if니까 if 함수를 추가하자마자 컨트롤 C로 복사하는 걸 꼭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칸에 내려놓고 참일 때는 무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면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고르거나 선택하셔서 추가하시면 여기 아니면일 때 if가 추가된 거예요.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 요번에는 S이면 할인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료니까 여기다가 유료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중첩 if 작업 확인하시고 내용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추조함수 얘는 시험에 50% 확률로 나와요. 50% 확률로.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문제에 보면 여기 첫 번째 있는 사람의 합계를 이용하여 시상명을 구하는데 시상명은 합계에서 큰 점수 순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아차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 함수와 추주 함수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로 첫 번째 인수가 순위를 알고 싶은가,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법을 넣는데 큰 수의 1등 내립 찬순할 때는 방법을 0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은 함수마다 틀린 거예요. V룩업, H룩업에서는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1은 유사일치. 랭크 함수, 순위를 구할 때는 큰 수의 1등을 구할 거야, 내림차순 등수를 구할 때는 0을 쓰거나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은 작은 수의 1등을 넣을 때, 즉 오름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달리기, 수영 이런 것들은 작은 값의 1등을 넣죠. 그래서 주로 시간에 관련된 기록 경기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위를 구하는 작업을 보면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랭크 EQ를 톡톡톡 내려서 선택하시고 탭키로 마무리하시고 Shift F3. 그러면 이제 인수 3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순위를 알고 싶은가? 그러면 우리가 반에서 몇 등이야? 그럼 반 애들하고 점수를 비교해서 등수를 넣는 것처럼 여기는 합계 점수 전체에서 순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절대 주소를 넣어줘서 변하지 않는 주소를 쓰시는 거예요. 방법은 0을 쓰거나 생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합계에서 가장 큰 점수 순으로, 그러니까 큰 수에 1등 넣고 대상으로, 두 번째 큰 수에 2등 넣고 금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를 구하는 작업을 하고 확인으로 내용을 이렇게 채워보면 등수가 쭈르륵 나와요. 그러면 이제 번호를 구했으니까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CH5까지 쓰시고 탭키 누르시고, 함수가 두 개일 때는 커서 왼쪽으로 넣어서 마법사 들어가서 얘가 1일 때 뭐 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 대상, 2일 때 뭐 할 거야? 그럼 금상, 여기 은상, 동상, 장려상, 아차상, 6개의 등수를 넣어주시는데 번호가 254번까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추주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랭크 함수에 의해서 인덱스 넘버,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시고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으시고 내용을 채우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여기 보면 표에서 과학기술, 문화예술, 역사, 철학이 평균을 구하고 그 값이 1이면 D, 2면 C, 3이면 B, 4면 A라는 학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주함수와 에버러지를 사용하는데 인티저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티저는 작은 정수를 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티저를 한 다음에 4.7 그러면 4.7보다 작은 정수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수점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4.7 넣어주면 마이너스 4.7보다 작은 정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요게 틀려요. 그러니까 소수점을 무작정 자르는 게 아니라 작은 정수로 가는 게 인티저예요. 그래서 인티저, 그러니까 라운드 반올림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작업인데 얘는 그냥 작은 정수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면 돼요. 자, 우리는 에버러지라는 함수에 의해서 여기가 함정이 과학기술이 이렇게 있다는 얘를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러지 한 다음에 B3, D3 엔터하면 평균값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1, 2, 3, 4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주함수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소수점을 다 잘라버리고 정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라운드를 써도 되고 인티저를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인티저를 쓰라 그랬으니까 int라는 함수를 앞에다 놓으시고 얘는 인수가 하나예요. 그 인티저하고 넘버하고 바로 가로가 닫았잖아요. 인수가 하나니까 뒤에 가서 그냥 가로 닫고 엔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수식을 넣어주시고 컨트롤 D로 채워주시면 좀 편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소수점이 다 잘라지고 정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는 거니까 CH5 추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D, C, D, A 이렇게 탭키로 내려가면서 DCBA하고 넣어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범위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컨트롤 D, 범위가 안 돼 있으면 채우기 핸들로 끌거나 또는 더블 클릭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라는 함수가 또